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0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49평형 플러스 5억 33% 폭등. 네, 30% 이상이면 폭등이라고 칭합니다. 로또를 꿈꿉니다. 누구나 저런 로또를 다 한 번씩 꿈꿔요. 하지만 대다수는 꽝이라는 사실. 꽝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현 힐스 프루지오 마이너스 2.2억, 명륜 아이파크 1단지 마이너스 2억, 유비치 마이너스 1.6억, 20%가량 하락한 거래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로또와 로또 아파트의 공통점과 차이점 잠깐만 살펴볼까요? 자, 당첨되기 힘들고 희망을 품게 한다. 사실 수많은 아파트 분양을 하지만 그 중에 로또는 좀 희박하다. 한두 건의 로또는 꼭 있어야 됩니다. 미끼 상품 어디 가도 미끼 상품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해보겠죠.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꾸게 한다. 근데 당첨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산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중에 로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2등 한번 당첨되면 인생을 건다. 아파트 투자하셔서 조금 차익을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기 인생을 거는 분들 많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1등, 로또는 1등, 사는 순간 1등을 꿈꾸죠.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폭등할 거라는 꿈을 꾼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차이점, 현금화가 즉시된다. 로또 1등 당첨되면 바로 찾으러 가면 됩니다. 로또 아파트 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팔기가 또 쉽지가 않죠. 예,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갖다가 못 팔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팔고. 일단 로또는 요거 잘못 적었네요. 예, 자본이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 저자본이 들어가면 되고, 로또 아파트는 자본이 좀 고자본,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된다. 뭐 요 정도 차이점. 아무튼 상당수의 사람들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2등 한번 당첨되면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 들어갑니다. 매도 물량, 자, 이틀치 이제 증가했어요. 내일은 또 조폭 감사하는 날. 그래도 아직까지 증가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았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고점. 전세가 전고점을 갱신하고 17,000건에 육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9,000건이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월세 물량을 보면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연초 4,800건에서 9,200건.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이틀치 증가량이 항상 많아요. 감소하는 양은 적고 그 과정 몇 번만 더 반복하면 이거 10,000건 뚫는 것도 일도 아니더라. 자, 전월세 물량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자, 지난주 고점을 또다시 갱신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임대 물량 3만 건. 야, 이 추세로 가면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임대 물량 3만 건 돌파는 명약 관화한 것 같습니다. 자, 76건의 거래, 그리고 그 중에서 신고가 비율은 20%, 신고가 나왔는 거 추려보면 상당수가 저가 매물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가 매물 정도가 있더라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이런 거래들,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거래량 8월, 9월, 요것보다는 한 20-30% 정도 증가하는 흐름, 규제 해제되었을 때. 근데 그 뭐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조금만 이전으로 돌아가 봐도 아마 7월의 거래량, 10월의 거래량은 7월의 거래량을 살짝 넘어서는 그 정도 거래량. 자, 1일 평균 신고 건수. 어제가 거래량 좀 적다 싶었어요. 오늘은 조금 낮게 되었고요. 하루 평균 60건씩, 그리고 이틀치 거래가 되는 날은 120건, 나머지 60건. 요거 보통 때 거래되는 것보다 수치를 약간 더 많이 넣었거든요. 많으면 1,300건대. 거래량 늘어나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규제직 해제되고. 자,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W49평형 5억 올랐습니다. 30% 이상 올라가는 거래건이 있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2억, 2억이면 뭐 대략 한 12% 정도 하락. 대형 평형의 이 12%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거래 공백 때문에 다른 아이들 다 오르는 과정 속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건 지나가고요. 대현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얘도 꽝이더라.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명륜 아이파크 1단지도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생각보다 꽝이 많이 나온다. 7억 2천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그 전에 전세 가격, 최고 전세 가격은 6억. 6억의 전세 가격은 아마 2020년에서 21년 그 사이에 형성된 전세 가격일 거예요. 그게 기한이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조금 탈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근래 전세가는 4억 4천까지 떨어졌다. 자, 매매가 이렇게 참고로 보실 때요. 전세 가격 곱하기 2,
곱하기 요 정도 가격대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되는 아파트는 곱하기 2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를 해보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매매가에 근접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뉴비치 아파트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W가 대박이었냐면 요거 8억대 2018년도 8억대. 자, 규제 해제되면서 갑자기 기업을 토하기 시작하면서 11억까지 올라섰다가 자, 그때 이후로 2배. 누가 보면 엄청 많이 올랐다. 서울에 아마 이런 가격대 10억짜리 아파트였다면 한 25억 30억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합니다. 2020년 7월에 거래되고 2022년 9월에 거래되었어요. 이거 올라서 좋기는 좋은데 언제 현금화를 시킬지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량 이어서 살펴보시면 대형 롯데캐슬 고점 대비 15% 정도, 센텀, 동부 센트레빌 고점 대비 10% 정도, 이편한 세상 화명힐스 고점 대비 25% 정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버렸다. 이런 현상들 반드시 관심 있는 아파트 살펴보실 때 꼭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아파트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의 매물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렵다. SK뷰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야, 12층이 7억 3천이었는데 야, 요것도, 요 아파트 항상 언급할 때마다 뭐 바다 뷰냐 아니냐, 요런 거 제가 따져보지는 못하니까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20%. 제가 요만큼 쓰는 숫자만큼 다 하락하는 비율을 나타내잖아요. 로또 아닌 것이 되더라. 로또 2등이 순식간에 몇 장씩 사라지는 요런 모습도 볼 수 있죠. 명지 대박 노블랜드 요거 지금 제가 요것도 좀 특수한 뭐 복층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야 떨어진다 이야기했을 때 야 그건 특수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더 많이 떨어지는 거 나오잖아요. 더 많이 떨어지는 것들 나옵니다. 우리는 굳이 뭐 층이니 방향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가격 흐름만 봐도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어제 또 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요. 하락하는 거래. 이거 뭐 아직까지 지배적이지 않다. 하락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폭락 거리지 마라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근데 사실 뉴스에서 맨날 폭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분은 뉴스를 안 보시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편한 세상 3차, 망미동 이편한 세상 3차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30% 가까운 하락했어요. 그럼 이런 거래를 보고 그냥 입국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아마 올랐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자, 대화동 대우 아파트 20% 정도 하락하는 거. 자, 신고가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신고가 보시면 오름폭은 얼마 안 되더라. 이 오름폭마저도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까지 감안해 보면 신고가 의미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부곡동 대동다수. 야, 이거 장음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나요? 실제 아파트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네.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아래쪽에도 이렇게 할인 얼마 안 되는 것들, 거래 공백도 물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10에서 20%, 정성지 아파트 20% 정도 하락, 나머지 15% 정도. 자, 그 다음 대형 평형 신고가 나타나는 현상, 그에 뭐 특수한 것은 보이지 않더라. 자, 건당 거래대금 계속해서 변함 없고요. 거래량 1200건, 많으면 1300건, 많으면 1300건 봅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오늘같이 15억짜리 거래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20억짜리 거래였죠. 15억이 20억으로 점프. 이런 거래가 한 건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래 건수를 모으고 해서 이 거래 건수가 300건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래가 너무 시소하더라. 규제 해제되고 과거하고 분위기 많이 다르죠. 그때 비싼 아파트들 신고가를 막 치고 올라가면서 사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 야,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 조금만 더 지나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래들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규제를 먼저 해제했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와 다르다. 과거와 같은 부분 저는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일본과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는가. 너무나도 닮아있어요. 과거에 일본 폭락하던 시절과 지금 우리 하락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나 닮아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는 볼 때마다 아주 작은 차트를 이렇게 눈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뭔가 자꾸 보이는데 너무나 닮아있더라. 닮아있는 부분은 찾고 또 다른 부분도 찾고, 그것들이 제가 비록 차트에서 해설을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충분히 다른 유의미한 결과들을 또 도출해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크게 변동 없다 이런 느낌. 고점 대비 떨어지고
요 분양가는 요 방송 제가 녹화가 끝나는 대로 대구 쪽 방송에서 프리미엄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전세 거래량 106건. 전세 거래량, 제법 된다, 제법 된다, 요런 느낌이죠? 하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다. 10월의 거래량 현재 933건. 휴일 개수 비슷한 날들 세어보면 확실히 거래량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예. 7월 방송과 지금 10월 방송 요 두 개만 견주어 놓고 보면요. 같은 930건대예요. 거래가 같은 930건대. 휴일이 이틀이나 끼어 있었단 말이죠. 하루에 거래 건수가 여기 추가되는 게 뭐 한 80건, 100건 이 정도 추가가 되는 걸 감안하면 7월 달보다는 200건 정도 거래가 더 되고 있다. 전세 거래 지금 상태 괜찮다. 하지만 전세가 비율은 높다. 거의 70%대의 거래가 많아요. 이것도 70% 고점 대비. 기마이라는 표현 다시 한번 언급해도 될까요? 기마이 부를 때가 아니다. 지금 은행,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6%. 야, 그러면 이거 대출자들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은행에서 일부 상환하라는 그런 압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은행에서 자금 확보를 하려고 지금 이 경쟁이 이만큼 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뭐 3%, 4% 예금 들었는 거 요거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으로 이렇게 막 옮겨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요. 막 조급하게 옮겨다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 은행이 생각보다 자금을 많이 확보하지를 못하더라. 그 말인즉슨 돈 갚아라 은행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DSR 비율도 맞춰야 되고 뭐 LCR 뭐 예대율 은행에 생각보다 지금 위험을 대비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각각의 가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자,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 관심 있는 아파트들 보시면 되겠죠. 뭐, 신축, 그리고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의 거래가 조금 덜 하더라. 이런 느낌도 조금 가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레나 부산 덕천 1차. 자, 요거 신축이잖아요. 2022년식 신축 전세 가격이 3억 정도. 그것도 인천이 2억대 막 이렇게 거래가 나오잖아요. 부산도 전세 매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 나가면 신축의 전세 가격 얼마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잔금 마련에 대한 모든 대책들,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 마련 대책들 쉽지 않다. 입주가 쉽지 않다는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늘어나는 가운데 비중이 여기가 좀 두터워지죠. 회색 부분 2억에서 3억대. 여기가 좀 두터워지더라. 상당수 70% 이하는 3억 이하의 전세 살고 있어요. 이 높은 전세 가격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야, 이 10%는 못 지킨다. 제가 10% 계속 의미 있게 보는 게 그래도 이거 좀 10%. 네. 다른 강의실도 살펴보니까 저걸 좀 지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 시점의 전세가는 최고 전세가 대비 60%가 그나마 이상적이다. 안 그러면 막 중간에 집 빼서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월세 거래량 조금 많아지는 모습, 월세 가격, 이거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전세 가격 낮아지면서 월세 가격은 조금 높게 유지되다가 다시 여기 두 개의 가격이 다시 비슷하게 평행하게 맞춰집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10에서 20% 정도 비용을 사실 더 부담하거든요. 자, 임대 거래량 전세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고하셔라. 네, 시청 감사합니다.